동기발전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 복습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론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되시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상교류를 발생하는 발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상교류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는 동기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 2번, 다음에서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뭐다? 동기발전기입니다. 직류발전기와 직류전동기가 구조가 동일한 것처럼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도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인데, 동기발전기는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동기발전기가 교류발전기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이고요. 3번,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극을 회전자로 한 전기기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기발전기라고 해서 무조건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아무런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는 회전 계자형을 쓰는 것은 동기발전기가 됩니다. 즉 계자극을 회전자로 했다는 것은 회전 계자형을 얘기하고, 회전 계자형의 대표적인 것이 동기발전기가 됩니다. 4번,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공식을 묻는 거죠. NS, 동기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다?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따라서 NS는 극수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극수가 많아질수록 속도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그래프는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극수와 동기속도가 이런 식으로 된 거.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5번, 동기발전기에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회전 계자형을 사용한 이유는 동기발전기가 큰 전압, 큰 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기가 쉬운 기계적인 원인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고압 대전류용에 좋고 절연이 쉽다. 이게 구조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전압을 만든 것이 전기자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어야만 그 고정된 것에서 큰 전압, 큰 전류를 빼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요. 이번 계자가 회전자이지만 저압 소용량이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계자는 자속만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계자에 연결하는 전압 전류가 작아요. 전기자에 비해서. 그래서 계자가 저압 소용량의 직류이기 때문에 구조가 더 간단합니다. 3번, 전기자보다 계자극을 회전자로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맞죠? 회전하고 있는 것에서 전압을 빼는 것보다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 전압을 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자극을 회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더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파형을 계산하는 것은 뭐다? 전기자 군선법에서 분포권과 단자권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이유와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6번,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수소냉각 방식으로 하면 1번, 풍선이 공기냉각 시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전폐형으로 해서 그 안에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수소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의 중력 이런 거, 풍선이 수소 냉각수에 했을 때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소 냉각을 했을 때 풍선이 공기 냉각으로 했을 때보다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수소 냉각을 하면 2번, 열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한번 절연물에 산화작용이 없으므로 절연 열화가 작아서 수명이 깁니다. 예, 이것도 다 맞고요. 4번 반폐형으로 한다. 우리가 밀폐를 한다 그러죠. 밀폐를 한다고 했을 때 수소가스가 나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폐하면 안 되죠. 반만 닫으면 안 되죠. 전폐로 해야 됩니다. 반폐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전폐형으로 하기 때문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6번에는 4번이고요. 7번 그림은 동기발전기의 구동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1을 발전기를 할 때 3의 명칭으로 적합한 것은 7번을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가 이 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예요. 발전기면 여기서 만든 것을 이렇게 보내죠. 발전기에서 발전시켜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발전기를 발전시키려면 얘 뭐요? 여자기가 있어야 되겠죠. 여자기가 발전기 계좌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여자기라 하죠. 여자기. 근데 여자기는 이 여자기를 회전시켜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자기에 있는 것은 이것이 뭐다 하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그럼 이 전동기의 전원은 어떻게 자여자 발전이라면 발전기에서 만든 전원을 사용해서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자여자 방식으로 전동을 회전시키면 그 전동기가 여자기를 회전시키고 여자기가 발전기를 다시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를 발전기로 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3번은 여자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전동기예요. 전동기.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델타 결선과 비교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변압기에서 변압기 결선이 있습니다. 변압기 결선에는 Y결선, 델타결선, V결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변압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동기기도 Y 델타 결선을 하죠. 그에 따라서 한번 Y 결선을 하는 이유와 델타 결선을 비교할 때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반 출력을 더욱 증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장점이 아니죠. 우리가 삼상 출력은 PY나 혹은 P델타나 뭐다? 루트 3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입니다. 혹은 3배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예요. 예. 그래서 이 값은 뭐 Y로 한다고 해서 크고 델타로 한다고 해서 적고 그게 아닙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권선의 코로나 현상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Y결선하고 델타 결선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인가되는 전압이 이건데 Y결선은 인가되는 전압의 뭐요? 루트 3분의 전압이지만 델타 결선은 그대로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Y결선을 하면 여기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델타 결선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 현상이 적다. 코로나 현상은 전압이 작아지면 좋은 거예요. 3번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델타 결선은 순환전류랑 이런 거 이것 내를 이렇게 도는 거 있죠. 이렇게 도는 것을 순환전류를 하는데 Y결선은 순환전류가 없죠. 예, 맞고요. 4번 권선의 보험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이거 같은 이유입니다. 전압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권선의 보호 및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전압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극에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입니다. 우리가 전기각은 공식이 뭐냐면 전기각은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예요. 요 그대로 외워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기계각이 몇 도? 15도. 2분의 12극이 12극. 6이니까 90도가 됩니다. 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2극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2극이 한 바퀴 돌면은 360도. 360도. 그래서 2극은 한 바퀴 돌면은 360도면 4극은 한 바퀴 돌면은 두 바퀴 돈 거가 똑같아요. 얼마? 720도예요. 720도. 즉 극이 짝수배로 늘어납니다. 짝수배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 전기각이 커지는 거예요. 기계각은 딱 정해져 있는데 전기각은 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각이 커집니다. 그러면 12극은 6쌍이죠. 6쌍. 뭐다? 2극에 비해서 6배가 되는 거예요. 6배. 6배. 그래서 얼마? 2분의 12. 2분의 P가 무슨 말이에요? 2극이 한 쌍이니까 12극은 6배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공식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전기각은 2극마다 우리가 360도씩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극이니까 6배. 15도에 6배라서 90도입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60Hz 12극 회전자 외경이 2m인 동기발전이 작으면 주변 속도는 몇 m/s인가 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 지름이 2m래요. 2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 속도는 뭐냐면 주변 속도는 우리가 모터가 있죠.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계속 회전하죠. 회전하는데 주변 속도란 것은 모터가 있죠. 그 핸들에서 회전하는 그 기시 굴러갔을 때 직선거리로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얼마나 굴러가느냐. 그러면 보세요. 주변 속도는 파이 d 공식이 파이 dn이에요. 파이 dn. 단위는 미터 퍼 세컨입니다. 뭐냐면 파이 d가 뭐예요? 파이 d. 지름 곱하기 3.14는 파이 d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한 바퀴의 둘레를 얘기하는 한 바퀴 둘레. n 뭐예요? 초당 회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파이 d가 1초에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면은 파이 d 곱하기 1 미터 퍼 세컨가 되겠죠. 1초에 두 바퀴 돌았다 그러면 얘가 굴러간 거리는 파이 d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속도 얘가 동그란 원통형이 1초 동안에 직선적으로 굴러간 거리 있죠. 그것을 우리가 주변 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파이 dn은 초당 회전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에 rp m이죠. m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러면 초당 회전수 ns 소문자는 얼마? 분당 회전수의 60분의 1이죠. 60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p분의 2f가 되는 거예요. 2f. 그래서 주변 속도 v는 합니다.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초당 회전수는 어떻게 돼요? 극수가 p가 10이고요. 2 곱하기 주파수는 60입니다. 60 하면은 10이니까요. 62.8 미터 퍼 세컨가 됩니다. 62.8. 10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4번. 11번 볼게요. 11번. 60Hz 12극의 동기 전동기의 회전 자개의 주변 속도는입니다.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주변 속도인데 했지만 V는 파이 dn이에요. 파이 dn. 네. 근데 10번 문제에서는 외경, 이 지름이 얼마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지름이 얼마인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보세요. 회전 자개의 극간격이 1m입니다. 회전 자개의 극간격이. 그러면
12극이라 되어 있죠. 12극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극이죠. 4극. 4극이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이 간격이 그 간격이 지금 1m, 1m, 1m. 얘가 1m니까 2, 3, 4, 5, 6, 7, 8, 9, 10, 11, 12. 12극이니까 당연히 그 간격이 12m죠. 즉 파이디 값이 지름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 간격이 주어졌을 때 지금 파이디가 얼마란 거예요? 얘가 지금 1m니까 그 간격 즉 파이디가 12m다 이 말이에요. 즉 파이디를 구할 때 지름이 주어지면은 지름 곱하기 3.14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간격이 주어지면은 극간격을 통해서 극간격 곱하기 극수를 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V는 파이디가 얼마다? 12예요. 12. 그 다음에 12극이니까 우리 앞에서 10번 문제와 동일하죠. 12분의 2 곱하기 주파수 60이니까요. 60이니까 얼마? 120m/s가 됩니다. 답은 4번. 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가봅니다. 12번. Y결선 삼상동기 발전기에서 극수가 6, 한극의 자속수가 0.16웨바, 회전수 1200rpm, 콜의 권수가 186, 권성계에서 0.96일 때 단자전압은 얼마냐? 요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일단 우리가 Y결선을 그랬습니다. Y결선이고, 단자전압이란 것은 이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선간전압이 됩니다. 단자전압은 선간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기전력 E 있죠. E는 4.44의 Fn 파이 KW. 이것은 뭐요? 발전기 한 상에서 걸리는 전압이야. 한 상에서 걸리는 유기기전력입니다. 따라서 상전압으로 봤을 때 단자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구한 값에서 루트 3을 빼먹으면 안 돼요. 단자전압은 선간전압이고, 만약에 델타 결선을 했다면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Y결선에서 유기기전력은 한 상에서 발생된 전압이기 때문에 상전압, 여기에 단자전압은 선간전압입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VL은 루트 3 곱하기 4.44에 F입니다. F 주파수인데 이 문제도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았죠. 예. 그 대신에 극수나 회전수가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NS는 P분의 120F에서 주파수 F는 어떻게 돼요? F는 넘어가니까 120분의 NSP가 되는 겁니다. 즉 주파수를 구해라는 거죠. 얼마? F는 120분의 NSP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얘는 권수가 되고, 파이 자속 곱하기 권성 개수입니다. 대입해요. 루트 3 곱하기 4.44 120분의 NS가 1200, 극수가 6, 극수가 6이고요. 권수가 186입니다. 186. 자속이 0.16. 그 다음에 권선계수 나와있죠. 0.96입니다. 권선계수는 여기서 말하는 권선계수라는 것은 분포권계수 곱하기 단절권계수 모두 합한 거죠. 예, 그것을 모두 고려한 것이 권선계수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13182V가 됩니다. 13182 볼트가 돼요. 3번이고요. 13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로권과 회로권이 있어요. 회로권은 단층권과 2층권이 있습니다. 2층권은 중권과 파권이 있고요. 파권과 중권이 있고, 중권은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는데, 집중권과 분포권, 그 다음에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라 하면 고상권, 회로권, 2층권, 중권의 분권과 단절권, 분포권과 단절권, 요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권 있고 2층권 있고 분포권이 되고요. 전절권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가 단절권이라 하면은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얘는 기전력, 파형을 개선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고조파를 제거해서. 그 외에도 장점이라 하면은 단절은 짧으니까 동량 개선이죠. 동량 감소. 그래서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무조건 이게 동량이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목적은 파형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한다가 됩니다. 15번. 분포권은 똑같아요. 첫 번째 기전력 파형 개선입니다. 기전력의 파형 개선. 고조파 제거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포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L 성분 있죠. L 성분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L 성분 감소되니까 당연히 리액턴스가 감소되고요. 리액턴스 감소.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열 발산이 좋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단절권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목표는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권으로 하면은 파형이 좋아진다.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집중권에 비해서 합성 유도 기전력은 낮아지고요. 이번 권선의 리액턴스가 작아지고요. 4번 난조를 방지한다. 이것은 제동 권선이죠. 답은 3번. 16번입니다. 16번. 상수의 매금 매상당 슬로스 Q인 동기발전기에서 N차 고주파분에 대한 분포 개수는, 우리가 분포권 개수를 KD라 했을 때 얘는 뭐예요? Q의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입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런데 N차 고조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는, N차 고조파는 여기 N만 곱해주면 됩니다. N. EMQ분의 N파이 사인 EM분의 N파이 이렇게요. 그래서 N차 고조파분에 대한 분포 개수는 답이 4번입니다. 4번. 요거 기본파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N차 고조파에 대한 것 모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7번.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3이면 지금 16번 공식에 의해서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3이라는 것은 Q가 3이라는 것이고요.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는 얼마냐? 3상이니까 M도 3입니다. 그러면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니까 얼마? KD는 Q의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가 됩니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합니다. Q가 3이래요. 3 곱하기 사인에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파이 사인에 2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뭐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 계산 하나 말았죠. 지금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3 곱하기 얘는 어떻게 사인 18분의 파이죠. 파이고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라디안법에 의해서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180도죠. 따라서 파이가 180도니까 30도가 됩니다. 사인 30도.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요. 그러면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사인 30도는 계산기 두드려 보면 2분의 1이죠. 따라서 3분의 2분의 1이에요. 3분의 2분의 1. 요거 3분의 2분의 1은 1분의 3분의 2분의 1이죠. 하면 6분의 1이 됩니다. 6분의 1. 따라서 얼마? 6배 1. 6분의 1. 그리고 사인 18분의 8가 됩니다. 요거 답은 4번이고요. 17번 문제는 시험에서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잘 출제되는 겁니다. 단골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7번에 4번. 계속해서 18번으로 갑니다. 18번. 네. 슬로스 36에 고정자체심이 있다. 여기에 3장 4극의 이치권 시행할 때 매극 매상 슬로스와 총 콜수는 두 가지를 묻는데 보세요. 매극 매상의 슬로스는 말 그대로 매극 매상 슬로스입니다. 그러면 극수 곱하기 상수 분의 총 슬로스요. 극수 곱하기 상수 분의 총 슬로스. 그러면 극수가 4극 3, 4 그러니까 4 곱하기 3분의 총 슬로스가 36이래요. 36 하면 3입니다. 3. 그래서 매극 매상의 슬로스 Q는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콜수입니다. 총 콜수. 총 콜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분의 총 2분의 총 슬로스 곱하기 층수가 있으면 층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2분의 총 슬로스 36이고요. 층수 2층이니까 36이 되는 겁니다. 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콜수란 것은 한 바퀴 감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콜수란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총 만약에 슬로스가 6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봅니다. 콜이랑 해서 한 바퀴 도는 거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2층권이죠. 2층권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그러면 한 슬롯당 지금 2개씩 들어가 있죠. 한 슬롯당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2층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총 슬롯수하고 콜수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하나, 둘, 셋, 넷. 계산해 보시면, 세 보시면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총 콜수는 2분의 총 슬롯수. 만약에 1층권이라면은 얘는 18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슬롯당 2개씩 담았기 때문에 이것은 슬로스, 총 슬로스하고 총 콜수가 같게 되는 겁니다. 공식 그대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19번입니다. 예. 3상 6극 슬로스 54의 동기발전기가 있다. 어떤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에 들어있다면 기본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는 얼마냐? 단절권 개수는 우리가 KP가 됩니다. KP. 공식 뭐예요? 사인 2분의 베타파예요. 베타파. 여기에서 베타가 뭐예요? 베타는 극간격 분의 코일 간격입니다. 극간격 분의 코일 간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상 6극 슬롯스 54입니다. 이때 간격이란 것은 슬롯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극간격 보세요. 극간격은 총 슬롯수가 54인데 극이 6극입니다. 6극. 그러면 총 54개 슬롯이 있는데 극이 6개가 있으니까 한 극당 간격은 뭐가 된다? 한 극당 간격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간격은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일 보세요. 코일의 두 변이 제가 18번에서 했던 거 참고해 주시면 코일의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에 있답니다. 지금 제가 18번에 그렸던 것 같은 경우는 코일이 어떻게? 1, 2. 코일 간격이 2슬롯이죠. 그런데 코일의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에 있습니다. 그럼 1에서 들어가서 8슬롯에서 나왔으니까 간격 얼마요? 1에서 8이니까 7이 됩니다. 7. 그럼 얼마? 사인에 베타가 얼마? 9분의 7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얼마요? 18분의 7파이죠. 얼마? 사인 18분의 7파인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인 18분의 7파이 누르면은 답이 0. 얼마 나옴? 뭐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죠. 0.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것은 라디안법으로 돼서 이때 했을 때 파이가 3.14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라디안 모드로 변형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도수법으로 변형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즉 계산기 모드를 라디안 모드로 변경하면은 사인 18분의 7파 그대로 눌러도 됩니다. 하지만 도수법의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얘를 도수법을 하려면 18분의 7 파이는 얼마예요? 파이는 180도죠. 따라서 사인에 얼마? 70도를 눌러야 되는 거죠. 사인은 70도. 그래서 계산하면은 0.9397이에요. 이거 절대 파이를 이렇게 두고 뭐 도수법으로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라디안 모드로 변형하거나 혹은 이것을 도수법으로 변형해서 사인 70도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4극 3상 유도 전등기가 있다. 총 슬롯수 48이고요. 매금해상 슬롯을 분포하고 있는 코일 간격은 극간격 75%의 단절권을 하면 권상 개수는 지금 우리 앞에서 단절권 개수와 그 다음에 분포권 개수를 했는데 권상 개수는 KW라 하고 KW는 분포권 개수 곱하기 단절권 개수를 한 겁니다. 따라서 분포권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단절권 개수 구해서 곱해야만 권상 개수가 되는 거예요. KD 한번 봅니다. Q에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하려면 상수와 Q를 알아야 되겠죠. 3상이니까 상수는 3입니다. 3상이니까 상수는 3. 그 다음에 Q는 얼마요? 4극 3상의 슬롯스 48이니까 Q는 얼마? 3 곱하기 4분의 48 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4. 따라서 얼마? 4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파이를 그냥 180도로 해요. 180도. 그 다음에 사인 2 곱하기 3분의 180도. 예. 파이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파이를 그대로 두면 라디안이기 때문에요. 파이 자체를 180으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시면은요 4 곱하기 사인은 7.5도 분의 사인
30도가 되죠. 사인 30도 하면 0.9576이 돼요. 분포 관계에서는 0.9576. 그 다음에 단절권 계수는 사인 2분의 베타 곱하기 파이도 얼마? 파이도 180도. 사인에 베타가 얼마냐면 코일 간격은 국 간격의 75%입니다. 그래서 2분의 0.75 곱하기 180도. 이렇게 하면은 0.924. 계산기로 0.924. 계산기에 맡기시면 0.924가 됩니다. 따라서 KW는 얼마? 0.9576 곱하기 0.924 하면은 답이 0.887이 됩니다. 0.887.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이거 이론 부분을 뭐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론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이번 회차가 이번 동기 발전기 부분의 문제가 61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약간 부가적으로 좀 보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61문제에 대해서 3시간에 나눠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20번까지 하고요. 뭐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론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문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복습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하기 싫지만 문제풀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따산 에듀